오늘 저녁 6시까지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와라. 늦지 말고. 가족 모임이니까 단정하게 하고 오고. 시어머니 말순의 전화는 언제나처럼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은영은 귀에서 멀어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죠. 시어머니는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거든요. 은영은 병원 원무과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펜 끝에 힘을 주어 오늘 날짜 옆에 그랜드 호텔 저녁 6시 시댁 가족 모임이라고 꾹꾹 눌러 적었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댁과 얽힌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은영의 유일한 방어 기제이자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오후 5시 반 병원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한 은영은 차에 올라탔어요. 호텔까지 가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가족 모임이라면서 굳이 비싼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영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저 시댁 식구들끼리 얼굴이나 보며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 자리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은영은 차에서 내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혹시라도 흠잡힐까봐 가장 단정한 재킷을 골라 입고 온 터였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은영의 예감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연회장 입구부터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화려한 화환들이 복도를 따라 길게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은영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배너를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은영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죠. 한지연 부동산 개업기념 대축하 행사라는 글자가 은영의 눈을 찔러왔어요. 개업기념? 형님이 부동산을 차렸다고? 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테이블마다 격식을 갖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축하 현수막이 3개나 걸려 있었어요. 한지연 부동산,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번쩍이고 있었죠. 이건 가족 모임이 아니라 수십 명의 외부인을 초대한 거창한 사업 개업식이었던 거예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시어머니 말순이 은영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짓했어요. 은영이 다가가자 말순은 반가워하기는커녕 다짜고짜 타박부터 시작했죠. 은영아, 너는 왜 이제야 나타나니? 식구라는 애가 손님들 다 오실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빨리 가서 부족한 거 없는지 살펴라. 은영은 황당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자리예요? 가족 모임이라고 하셨잖아요. 형님, 부동산 개업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말수는 콧방귀를 뀌며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가족 모임 맞지? 그럼 아니니? 우리 지연이가 큰돈 들여서 부동산 개업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는 무슨 애가 사사건건 토를 다니? 아니,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 미리 말씀은 해주셨어야죠. 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지연이 앞길 열어줄 귀한 거래처 사람들이지. 오늘 아주 거물급 인사들도 많이 왔으니까 너는 가서 입 꾹 다물고 뒷바라지나 잘해. 괜히 찬물 끼얹지 말고. 말수는 은영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달려갔어요. 은영은 멍하니 연회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테이블마다 놓인 화려한 명함에는 한지연 부동산 대표 한지연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답례품으로 준비된 고가의 와인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니 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단번에 느껴졌죠. 신우이 한지연은 오늘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소리를 퍼뜨리는 지연의 모습에서 은영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은영은 구석진 테이블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남편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으며 은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여보 왔어? 많이 당황했지. 나도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판이 클 줄은 몰랐어. 은영은 기가 차서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도 몰랐다고요? 어머님이 가족 모임이라고만 하셨다면서요. 신우이가 부동산 개업하는 걸 어떻게 올케인 나만 모를 수가 있어요? 당신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 누나가 워낙 비밀리에 준비하기도 했고 엄마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입단속을 시켜서 그래.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냥 누나 축하해주자. 진수는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태를 모면하려고만 했어요. 은영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진정시키며 주변을 다시 훑어봤죠. 최소 10명은 넘어 보이는 손님들과 고급 호텔 코스 요리, 그리고 끊임없이 서빙되는 값비싼 와인들. 이 모든 광경이 은영에게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지연이 무대 위로 당당하게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 한지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한지연 이름. 석자 걸고 고객님들의 자산을 내 가족의 일처럼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천장을 울리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지연은 그 환희를 만끽하며 우아하게 무대를 내려왔어요.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죠.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주인공인 신우이뿐인데 그들은 마치 이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신하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말순이 다시 은영에게 다가와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러더니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은밀하고도 뻔뻔하게 속삭였죠. 은영아, 너 오늘 가방에 카드 챙겨왔지? 나중에 행사 끝나고 계산할 때 내 카드로 긁어라. 알았지? 은영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제가요? 이 행사 비용을 제가 왜 내요? 말수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남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연이가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데 돈이 어디 있니? 내가 이럴 때 힘 좀 보태줘야지. 너 병원 다니면서 돈도 꽤 모았다며? 식구 좋은 게 뭐니? 이런 게 다 품앗이인 거야. 지연이 얼굴 세워줘야 하니까 딴소리 말고 준비나 해도. 말수는 쐐기를 박듯 은영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누르고는 다시 손님들에게 달려가 웃음을 팔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죠. 주변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소리가 점점 아득해지면서 오직 말순의 그 뻔뻔한 명령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비어있던 공간에 떨리는 글씨로 덧붙여 적었죠. 호텔 연회장 대관 및 식대, 50인분 코스 요리, 와인 및 답례품 포함. 시어머니가 나에게 결제 요구함. 은영은 수첩을 꽉 쥐며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댁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요. 그들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사실을 은영은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으로 똑똑히 새기고 있었답니다. 연회장 안에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신우이 지연은 완전히 주인공 병에 걸린 사람처럼 눈이 번쩍이고 있었죠. 지연은 연회장 직원을 거만하게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여기 샴페인 한 병 더 가져오세요. 그냥 싸구려 말고 테이블마다 돌릴 거니까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줘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정중하게 물었죠.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호텔에서 가장 고가인 돔 페리뇽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어머, 당연하죠. 그걸로 주세요. 오늘 같은 날 그런 것 좀 마셔줘야 손님들 대접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은영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샴페인 한 병에 5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지연은 제 돈 아니라는 듯 펑펑 써대고 있었거든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앉은 남편 박진수에게 속삭였어요. 당신 저거 봤어요? 지금 형님이 시키는 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샴페인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다고요. 진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맥주만 들이켜며 대답했죠. 어휴, 누나가 오늘 개업이라고 너무 흥분했나 봐. 평소에는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당신이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흥분이요? 이건 흥분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대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 건데? 은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은 또다시 직원을 불러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죠. 죄송한데요. 여기 손님들이 안주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특선 과일 플래터 좀 테이블마다 하나씩 싹 다 추가해 주세요. 예쁘게 담아서요. 네, 손님. 특선 과일 플래터로 즉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직원이 돌아서자마자 다시 손님들 사이를 나비처럼 누비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저 한지연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손님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지연을 축혀 세웠죠. 지연은 그 찬사에 취해 어깨를 으쓱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말순도 지인들에게 자기 일인 양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딸이 이 개업 준비하느라 몇 달 전부터 잠도 못 자고 고생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도와서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든 거랍니다. 보기 좋으시죠? 어머, 사모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다 준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따님 능력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그럼요, 사돈 어른들도 다 아시는 일이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도 지연이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죠.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지 누가 하겠어요? 은영은 그 파렴치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준비했다니요? 자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개업 사실조차 모르고 가족 식사라는 거짓말에 속아온 것뿐인데 말이죠.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연회 담당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직원의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가죽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은영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행사 최종 계산서 가져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기 무섭게 시어머니 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낚아채 은영 쪽으로 획 밀어버렸어요. 은영아, 이거 내가 좀 확인해봐라. 내가 꼼꼼하니까 잘 보겠지. 네. 어머님, 제가 이걸 왜 확인해요? 형님 행사인데 형님이 확인해야죠. 야, 너는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니? 너 카드 있잖아. 일단 확인부터 하고 빨리 결제해버려. 손님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돈 가지고 실랑이 할 거야? 은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명세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최종 합계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2천만 원이요? 어머님, 지금 이게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은영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남편 진수도 소스라치게 놀라 계산서를 뺏어 들었어요. 뭐, 2천만 원?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밥값이 2천만 원이나 나와? 네, 고객님. 여기 내역을 보시면 연회장 전체 대관료에 최고급 코스 요리 60인분, 그리고 아까 주문하신 최고급 샴페인 5병과 특선 과일 플래터 15개, 거기에 답례품과 현수막 제작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영은 명세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이건 은영이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월급을 반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다가와 입을 열었어요. 옳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개업 준비하느라 돈이 다 묶여 있는 거 알지? 사무실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탈탈 털어 넣어서 당장 현금이 없어. 카드 한도도 다 찼고. 그래서요? 이 2천만 원을 지금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일단 옳게 카드로 긁어주면 안 될까? 내가 사업 시작해서 돈 벌면 제일 먼저 갚을게. 가족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옳게 지금 돈 좀 모아둔 거 내가 다 아는데. 지연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은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연을 쏘아보았죠. 형님, 이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개인 사업 행사잖아요. 이런 큰 비용을 왜 저한테 떠넘겨요? 상의 한마디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지연은 은영의 단호한 태도에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 눈치를 살폈어요. 옳게 목소리 좀 낮춰. 손님들 다 들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부동산 대표가 개업날 밥값 없어서 옳게한테 구걸한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 말순도 거칠게 거들었죠. 야, 은영아. 너 지금 신우이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지연이가 나중에 준다잖아. 너는 병원 따박따박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어렵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너 정말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야? 은영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진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비겁한 남편의 침묵에 은영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연회 담당 직원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결제 단말기를 내밀며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손님, 결제는 어떻게 진행해 드릴까요? 카드로 하실 거면 여기 단말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은영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으며 재촉했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옳게, 얼른 카드 줘. 직원이 기다리잖아. 은영은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명세서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이 계산서 명세 좀 아주 자세히 봐야겠어요. 샴페인돔 페리뇽 5병, 250만 원. 특선 과일 플래터 15개, 300만 원. 답례품 60개, 400만 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50만 원. 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지연은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난 듯 발을 동동 굴렀죠. 지금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시간이 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확인해야죠. 2천만 원인데 제가 이 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가야 긁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제 월급 반년치를 신우이 생색내기용 잔치에 기부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말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은영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너 정말 오늘 지연이 제대로 망신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야, 지금. 당장 계산하고 안 일어나? 어머님, 저는 지금 제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등쳐먹으려는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영은 시어머니의 독서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수첩에 빠르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개업기념 행사, 사정고지 없음, 가족 식사로 속여 유인 후 2천만 원 결제 강요. 지연은 은영의 수첩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참나 옳게 지금 여기서 일기 써? 그 수첩에 적으면 뭐 돈이라도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계산해. 내 인내심도 한계니까. 일기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나중에 당신들이 딴소리 못하게 아주 명확하게 남겨두는 증거라고요. 은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그 서늘한 기세의 지연과 말수는 잠시 말을 잃고 은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은영은 가방 속에 수첩을 소중히 집어넣고는 테이블 위에 덩그라니 놓여있던 검은색 결제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동요도 없는 무표정으로 그 봉투를 지연의 가슴팍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밀어냈죠. 형님, 이건 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아니에요. 본인 행사니 본인이 처리하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단호했어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간 마법처럼 잦아들었죠. 지연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렸어요.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낼 이유가 단 1원도 없는 비용이라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형님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하죠? 은영의 담담한 대꾸에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야, 최은영.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망발이야. 며느리가 됐으면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어디 어른들 모셔놓고 이딴 식으로 굴어. 어머님, 저는 지금 어른께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정당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닐 뿐더러 감당할 이유조차 없는 돈입니다. 감당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일단 긁고 나중에 지연이한테 받으면 될 거 아냐. 가족끼리 째째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줘? 말순의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을 찌를 듯이 커졌어요. 이미 옆 테이블의 외빈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죠.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은영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듯 속삭였어요. 옳게,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저기 거물급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오늘 개업 행사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일단 계산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이 행사는 처음부터 제 동의를 구한 적도 없잖아요. 제가 언제 형님 부동산 개업 잔치에 2천만 원씩이나 찬조하겠다고 약속했나요? 은영은 지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어머님도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저녁 6시까지 호텔로 오라고 하실 때 가족 모임이라고만 하셨지 언제 개업식 비용 결제하러 와라다고 하셨어요? 저를 속여서 이곳까지 불러내신 거잖아요. 지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것뿐이지 속인 게 아니라고요. 식구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대규모 행사를 당일까지
깜빡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남편도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저만 바보 만드신 거잖아요. 은영의 송곳 같은 말에 지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옆에서 전전긍긍하던 남편 진수가 은영의 어깨를 감싸주며 비겁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여보, 일단 진정해. 사람들 눈도 있는데 우리 체면 좀 생각하자. 응? 일단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체면요? 당신들 욕심 채우느라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 날리는 건 체면이고 내가 정당하게 거절하는 건 망신인가요? 나보고 2천만 원 내라고 할 때는 내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남편 노릇하지 마세요. 은영은 진수의 손을 거칠게 떨쳐냈어요. 진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죠. 지연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어요. 그때 연애 담당 세훈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든 채 다가왔어요. 저 손님들 퇴장 시간도 다가오고 해서요. 결제는 어느 분 카드로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다급하게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 상향 신청할게요. 금방 돼요, 금방. 말수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다시 은영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그녀는 은영의 귀 밑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는 독사 같은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죠. 너 지금 지연이 채면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는 거 알고 이러는 거지?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유세를 떨어야 속이 시원해? 내가 이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본인 능력도 안 되면서 호텔 대관하고 비싼 술 돌린 건 형님인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제 돈 지키겠다는 것뿐입니다. 은영은 말순의 살벌한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옆 테이블에서는 대놓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집구석 난리 났네. 부동산 대표라는 여자가 돈이 없어서 올케한테 빌붙는 거야? 어머, 개업 첫날부터 아주 볼만하다. 저런 집안이랑 거래해도 되는 거야? 지연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올케, 정말 이럴 거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다 망쳐버렸잖아. 내가 나중에 갚는다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중요한 날이면 더더욱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행동했어야죠.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불려온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은영은 결심한 듯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더니 연회장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죠. 입구에 화려한 배너부터 테이블 위에 돔페리뇽 병들, 그리고 한지연 대표라고 적힌 수많은 현수막까지 말이에요. 말순이 기겁하며 은영의 팔을 낚아채려 했어요. 너 미쳤니? 지금 사진은 왜 찍어? 당장 지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가 순수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철저히 상업적인 홍보 행사였다는 걸 증거로 남겨두려는 거죠. 나중에 어머님이 딴소리 하시면서 저 괴롭히실 때 유용하게 쓰일 증거니까요. 은영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지연의 일그러진 얼굴까지 앵글에 담았어요. 지연은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세훈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손님 여러분, 진정하세요. 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도 규정상 곤란합니다.
지연은 결국 카드사로부터 한도 상향 거절 통보를 받았는지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어요. 은영은 그런 지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형님, 개업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물론 그 비용은 형님이 어떻게든 잘 해결하시겠지만요. 은영은 우아하게 가방을 챙겨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편에서 말순이 저 독한 년, 너 거기 안 서. 라고 악을 썼지만 은영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묵직한 연회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의 공기는 연회장 내부와 달리 아주 차갑고 고요했어요. 은영은 벽에 기대어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었죠.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던 최은영은 오늘부로 죽었어. 은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호텔 로비를 향해 당당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요를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은영은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최은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지연이가 그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행사장 분위기가 초상집이 됐다고.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도 그 서슬 퍼런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죠. 어머님, 저는 제가 지불할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상의도 없이 남에게 거액의 결제를 떠넘기려던 형님 아닌가요? 2천만 원 그게 뭐라고. 개업한 지 하루도 안 된 내 시누이 보고 그 돈을 혼자 다 내라는 거야?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식구가 어려우면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니? 말수는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러댔어요. 은영은 폰을 귀에서 살짝 멀리하며 담담하게 대꾸했죠. 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업 행사는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예산 안에서 책임지는 게 상식이죠. 저는 이 행사에 대해 단 한 번의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 가족 사이에 무슨 놈의 동의가 필요해. 너네 친정에서는 어른이 시키면 예하고 따르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사돈어른이 딸 자식을 아주 이기적으로 키우셨구나. 말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친정을 들먹이자 은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 욕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안 냈다고 부모님 교육까지 운운하시는 건 도가 지나치시네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은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식자 말수는 대답 대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은영은 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죠.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오후 8시 23분 시어머니 전화. 결제 강요 및 친정 부모님 비하 발언. 협박성 태도. 기록을 마치기도 전에 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엔 시누이 지연이었죠.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 때문에 손님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그냥 가버렸잖아. 내 인생 첫 사업인데 올케가 다 망쳐버렸다고. 내 체면이 뭐가 돼? 지연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뒤섞여 울먹이고 있었어요. 형님, 본인의 체면을 깎아먹은 건 본인의 무모한 과시욕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미리 알렸어야죠. 알리지도 않고 돈만 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했으면 올케가 돈 냈을 것 같아?
어차피 안 냈을 거면서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서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올케는 정말 소름 끼치게 매정한 사람이야. 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은영을 비난했지만 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죠. 이제부터 쏟아질 그들의 폭언은 모두 은영의 완벽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도록 전화와 문자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순에게서 17통, 지연에게서 22통, 그리고 얼굴도 가물가물한 시댁 친척들까지 가세에 14통의 전화를 더 걸어왔죠. 문자 메시지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지연이 앞길 막은 독한 년 천벌을 받을 거다. 시집 식구들 체면을 똥물에 쳐박고 내가 온전할 것 같냐. 당장 돈 안 보내면 내 친정집으로 쫓아가서 다 뒤엎어버리겠다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어요. 은영은 이 모든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어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했죠. 침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진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누나가 정말 죽고 싶다고 난리야. 엄마도 뒷목 잡고 누우셨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은영은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어요. 진수 씨는 계속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네요. 그럼 묻죠. 그 2천만 원 형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갚는데요? 각서라도 써준답니까? 진수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것 봐요. 줄 생각도 없는 돈을 나보고 그냥 버리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인가요? 아니면 당신 누나 사업 자금 인출기인가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도 지옥 같은 전화 공세는 이어졌어요.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가 와서 은영을 괴롭혔지만 은영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대신 모든 부재중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점심시간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혈압약 먹고 쓰러져서 누워 계셔. 너 때문이라는데 제발 사과라도 한마디 해줘. 은영은 코웃음을 치며 답장을 보냈죠. 혈압이 높으시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죠. 며느리한테 전화할 기운이 있으면 아직 괜찮으신 거니까 저는 제일 보겠습니다. 퇴근 후 확인한 폰에는 무려 87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말순이 23통, 지연이 19통, 그리고 나머지 친척들과 지연의 지인들까지. 은영은 수첩에 이 모든 수치를 기록했어요. 총 87통의 연락, 지속적인 언어 폭력 및 협박 확인, 증거 수집 완료. 저녁에 진수가 집에 돌아와 또다시 은영을 설득하려 들었지만 은영은 냉정하게 노트북을 열어 2025년 11월 개업 행사 관련 증거 자료 폴더를 보여주었어요. 사진, 문자 캡처, 녹음 파일이 빼곡하게 정리된 폴더를 보자 진수는 입을 다물었죠. 그때 또다시 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말순이었죠. 은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녹음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또 무슨 폭언을 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올 비상식적인 말들이 이제는 은영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락시킬 확실한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은영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병원 원무과 책상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행사 당일 그 지옥 같은 연회장에서 묵묵히 결제 단말기를 들고 서 있던 호텔 연회 담당자 오세훈의 명함이었죠. 은영은 잠시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그랜드 호텔 연애팀 오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됐던 한지연 부동산 개업 행사 때문에 연락드린 최은영입니다. 그날 결제 문제로 소란이 있었던 테이블의 며느리예요.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세훈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날의 소동을 기억하는 듯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은영은 노트북 전원을 켜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은 수첩을 펼치고 펜을 쥐었어요.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먼저 그 행사 예약 주체가 정확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약자는 한지연 대표님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연 부동산이라는 사업체 명의로 정식 계약하셨어요. 그럼 계약 당시 보증금은 누가 지불했나요? 그 부분도 확인됩니다. 행사 한 달 전에 한지연 대표님 명의로 보증금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훈의 또박또박한 대답을 들으며 은영은 수첩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예약자 한지연, 보증금 한지연. 시댁 식구들이 주장하던 가족 모임이라는 허울이 벌써부터 벗겨지기 시작했죠. 그럼 행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된 비용들 말이에요. 고가의 샴페인이나 특선 과일 플래터 같은 것들도 전부 누구의 요청으로 진행된 건가요? 그건 현장에서 한지연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행사 주최자인 예약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호텔 측 계약서나 예약 관련 서류 어디에라도 제 이름, 최은영이라는 이름이 결제 보증인이나 관련자로 들어가 있나요? 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훈은 잠시 침묵하며 자료를 훑는 듯 했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이내 세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확인 결과 최은영 고객님의 성함은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약자와 최종 결제 책임자 모두 한지연 대표님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결제 책임자도 한지연 씨로 되어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당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2천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은 오직 계약 당사자인 한지연 대표님 뿐입니다. 은영은 펜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수금 2천만 원. 지연은 그 돈을 낼 능력도 없으면서 은영의 카드로 생색을 내려 했던 거예요. 미수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결제가 안 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사 당일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한 이후 다음 날 오전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텔 재무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어요. 세훈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곤란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은영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죠. 지연은 호텔 측의 연락을 피하며 뒤로는 은영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던 거니까요. 계속 연락은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매일 수차례 유선 연락과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지연 대표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자금 흐름이 막혔다는 핑계만 대고 계시더라고요. 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매니저님, 호텔 측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행사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친목 모임인가요? 아니면 사업 홍보 행사인가요? 명확합니다.
한지연 부동산 개업 기념을 목적으로 한 상업 행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계약은 물론이고 당일 배포된 명함, 답례품, 현수막 설치 등 모든 정황이 상업적 홍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이미 해당 사업자 앞으로 발행된 상태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명백한 상업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100% 상업 행사로 분류됩니다. 세훈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줬어요. 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에 이 내용을 정리했죠. 매니저님, 혹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류로 증빙받을 수 있을까요? 예약 내역서나 추가 주문 내역 같은 거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계약서 전문은 예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현장에서 강압적인 결제 요구를 받았던 이해 당사자예요.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데 기본적인 예약 개요와 행사 성격이 명시된 공문 형태의 자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영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요구에 세우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했어요. 통화 대기음이 흐르는 동안 은영은 수첩을 다시 확인했죠. 예약자 한지연 미수금 2천만 원, 성격은 상업행사, 내 이름은 없음. 이보다 완벽한 증거는 없었어요. 잠시 후 세훈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님, 상사와 상의해 본 결과 계약서 전문은 아니더라도 해당 행사의 예약 정보와 청구 내역이 담긴 명세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요구를 받으셨던 정황이 있으니 증빙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지금 불러드릴게요. 은영은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전화를 끊기 전 은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죠. 호텔 측 입장에서 2천만 원의 결제 책임은 오직 한지연 씨에게만 있는 게 맞죠? 네, 고객님. 저희는 계약 주체인 한지연 대표님께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제3자인 최은영 고객님께 청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은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죠. 손끝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증거는 다 모였어. 당신들이 휘두른 칼이 어떻게 당신들 목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은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이메일 도착 알림을 기다렸어요. 이제 공수는 완전히 교대되었고 은영의 반격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고요하던 집안에 현관 초인종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호텔에서 받은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날카로운 벨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은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올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최은영,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다. 당장 문 열어. 말순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터져 나왔어요. 은영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죠. 대답이 없자 말순은 이제 아예 문을 부술기세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의 소음이었죠. 은영아, 너 지금 안에서 죽은 척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 당장 열라고. 은영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잠금 장치를 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대신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찌푸린 말순과 그 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지연이 보였어요.
은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인터폰 대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소란 피우지 마세요. 무슨 일이긴. 너 때문에 우리 지연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게 생겼는데 내가 잠이 오니? 당장 나와. 얼굴 보고 단판을 짓자고. 말수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은영은 요동치지 않는 목소리로 대꾸했죠.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좀 중요한 업무 중이라서요. 업무는 무슨 놈의 업무? 신우이가 2천만 원 빚쟁이로 몰리게 생겼는데 내가 사람이야? 시댁 식구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다냐고. 옆에 서 있던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터폰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옳게,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러지 말고 제발 얼굴 좀 보고 얘기해. 나 진짜 죽고 싶단 말이야. 형님, 할 얘기는 연회장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고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습니다. 호텔에서 매일 수십 통씩 전화가 와. 당장 미수금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사무실 압류 들어오면 나 이제 어떡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증스러운 연민 대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건 한지연 부동산 대표인 형님이 책임져야 할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예약자가 본인이시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말순이 다시 악을 쓰며 끼어들었죠. 지연이 개업기념 행사였잖아. 식구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건데 가족이 그 정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그날 행사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명백한 상업 행사였어요. 제가 호텔 담당자랑 통화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은영의 말에 말순의 소리가 뚝 끊겼어요. 당황한 말순이 뒤에 서 있던 지연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죠. 상업 행사?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는 식구들끼리 밥 먹는 자리라고 했잖아. 지연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중요하지. 상업 행사면 내 사업체 이름으로 계약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며느리한테 돈을 내라고 해? 말순이 날카롭게 따져 묻자 지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어요. 은영은 인터폰 화면 너머로 벌어지는 그 우스꽝스러운 자중질환을 조용히 감상하며 쐐기를 박았죠. 어머님, 이제 본질을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서 그 자리에 불려나간 거고 형님은 본인 사업 홍보비를 저한테 사기쳐서 뜯어내려 했던 거예요. 말수는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변하며 다시 문을 발로 찼어요. 그래도 집안 체면이 있지. 내 시누이가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내가 무사할 것 같아? 체면은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어머님. 본인 지갑 사정도 모르고 호텔에서 돈 페리뇽 돌리면서 생색내신 건 형님이에요. 그 망신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지연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옳게, 제발. 호텔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대. 나 개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고. 그럼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도와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개업하셨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어른답게 본인이 지셔야죠. 은영은 단호하게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밖에서는 말순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죠. 최은영, 너 오늘 문 안 열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줄 알아. 너 이러다가 이혼당할 줄 알아라. 집안에서 너 완전히 찍혔고 친척들한테도 독한 년이라고 소문 다 냈어.
은영은 그 소음을 뒤로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날짜와 시간별로 아주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11월 15일 2023 시어머니 폭언 녹취, 11월 16일 715 협박성 문자 캡처, 그리고 은영은 새 문서를 열어 오늘 일어난 일을 추가했어요. 11월 18일 900 주거침입 시도 및 고성방가,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지연의 협박. 은영은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현관문을 향해 두었어요. 밖에서 악을 쓰는 말순의 모든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은영의 법적 무기로 변환되고 있었죠. 은영아, 문 안 열어? 내가 여기서 밤새워 기다릴 거야. 너 우리 지연이 앞길 막은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밖이 조용해졌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말순과 지연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죠. 말순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지연은 나라 잃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은영은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오후 늦게 남편 진수가 어두운 낯빛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는 현관에 가방을 던져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아까 엄마랑 누나 왔다 갔다며? 왜 문을 안 열어줬어? 엄마 혈압 올라서 난리도 아니셔. 열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한테 이혼 운운하며 협박하는 분들을 제가 왜 환대해야 하죠? 은영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모질게 해야겠어? 누나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려고 간 거였대. 잘못했다고 빌 거였으면 돈부터 입금했어야죠. 2천만 원짜리 개업 잔치를 제 동의 없이 버려놓고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진수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은영은 노트북을 덮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편인 적이 없네요. 오직 당신 누나와 당신 엄마의 체면만 중요하죠? 제 자존감과 제 피 같은 돈은 안중에도 없고요. 진수는 시선을 피하며 거실을 나갔어요. 은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정리한 증거 서류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은영의 반격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답니다. 일요일 저녁 거실은 적막했지만 은영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은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들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사촌, 오촌 당숙들까지 총 23명이 모여있는 가족단체 카톡방 박씨 가문을 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은영은 이 방에서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공지나 시누이의 자랑질에 영혼 없는 이모티콘만 보내던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은영은 며칠간 공들여 수집하고 정리한 파일들을 하나씩 업로드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올라간 파일은 그랜드 호텔 연애팀으로부터 받은 공식 확인서 캡처본이었어요. 행사명 한지연 부동산 개업기념 상업행사, 예약 주체 한지연 사업자 등록번호 명시, 보증금 500만 원 납부자 한지연. 이 선명한 글자들이 단체방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파일이 올라가자마자 1이라는 숫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죠. 은영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파일을 올렸어요. 그것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된 상세 주문 내역서였죠. 돔 페리뇽 샴페인 2병 마이너스 주문자 한지연, 특선 과일 플래터 15개 마이너스 주문자 한지연, 답례품 와인 세트 60개 마이너스 주문자 한지연.
지연이 제 돈 한 푼 없으면서 얼마나 호기롭게 남의 돈으로 생색을 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은영은 지난 며칠간 쏟아진 부재중 전화 기록과 협박성 문자들을 모은 스크린샷을 올렸어요. 시어머니 정말순 34통, 시누이 한지연 41통, 총 87통의 연락. 은영은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흐르는 단체방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첫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최은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그랜드 호텔 행사와 관련하여 친척 어른들께 오해를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단체방의 읽음 표시가 순식간에 늘어났고 은영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해당 행사는 시댁 식구들이 주장하던 가족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한지연 부동산의 개업을 알리는 명백한 상업 홍보 행사였습니다. 계약서와 예약 내역 어디에도 제 이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의 책임은 사업자인 한지연 씨 본인에게 있습니다. 은영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사실만을 나열하며 쐐기를 박았어요. 저는 이 행사에 결제자로 동의한 적이 없으며 사전에 고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결제를 강요하며 현재까지 8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단체방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3분쯤 흘렀을까요? 드디어 시누이 지연이 발광하듯 반응을 보였죠.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들이 다 있는 방에 이런 걸 올리면 어떡해. 당장 삭제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게 왜 예의가 없는 건가요? 오해하고 계신 어른들이 많아서 해명하는 겁니다. 은영의 즉각적인 답장에 지연은 더욱 당황해서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이건 가족 내부 일이지 외부 공개용이 아니잖아. 내 사업 이미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빨리 지우라고. 이미지가 걱정됐다면 본인 돈으로 결제했어야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사업가의 자세인가요? 그때 시어머니 말순이 가세했어요. 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거친 말투였죠. 최은영, 너 지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니? 당장 다 지우고 지연이한테 사과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내가 이 집에 발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망신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형님이 스스로 자초하신 겁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법적으로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은영의 단호한 태도에 관망하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상업 행사였어요? 저는 그냥 가족들끼리 지연이 축하해주러 모이는 줄 알았는데. 오촌 당숙의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다른 친척도 거들었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부동산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까지 다 해놓고 돈은 왜 며느리한테 내라고 한 거죠? 2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분위기가 급변하자 말수는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사업 초기에 좀 힘들어서 가족끼리 십시일반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십시일반이라니요. 은영 씨 혼자 다 내라고 한 게 어떻게 십시일반입니까? 그리고 미리 말도 안 하고 호텔에서 결제만 시키는 건 도리가 아니죠. 지연은 다급해져서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개업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거예요. 나중에 꼭 갚으려고 올케한테 잠깐 카드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은영이 차갑게 답을 남겼죠. 잠깐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호텔에는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측은 현재 미수금 2천만 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지연의 메시지가 뚝 끊겼어요. 미수금이라는 단어에 단체방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미수금이라니? 개업 첫날부터 사고를 친 거야? 돈도 없으면서 호텔 연회장에서 돔 페리뇽을 돌린 거야?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순이 발악하듯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만해. 다들 입 닥쳐.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남들은 상관 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친척들은 말순의 아나무인 태도에 질린 듯 마지막 비판을 쏟아냈죠. 형님, 이건 은영 씨가 억울할 만하네요. 사리분별 좀 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은영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건과 관련하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 비용 문제는 예약자인 형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은영은 주저없이 단체방의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은 계속해서 깜빡거렸지만 은영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때 남편 진수가 헐떡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단체방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고모랑 삼촌들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났어.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는데 너 정말 이럴 거야? 사실을 사실대로 알렸을 뿐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게 있나요? 은영은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남편을 서늘하게 응시했어요. 그래도 집안 어른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제 시댁 식구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나를 결제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체면을 내가 왜 지켜줘야 하죠? 당신은 끝까지 당신 누나의 비상식적인 행동보다 내 폭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군요. 진수는 입을 벙긋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구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이제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는 것을요. 은영의 입가에는 아주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폭풍 같던 일주일이 흘렀어요. 시댁에서는 거짓말처럼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업무에 집중하며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목요일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던 남편 진수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엄마가 너한테 따로 연락 안 하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단체방 사건 이후로 충격이 크셔서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서운하다니요? 저는 오히려 조용해서 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셔야 할 분은 아무 죄 없이 2천만 원을 낼 뻔한 저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인데 너무 각 세우지 말고 당신이 먼저 안부라도 물어봐 주면 엄마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진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중재라는 미명 아래 은영의 희생을 요구했죠. 은영은 물기를 닦으며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참 일관성이 있네요. 저는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서야 할 선을 지킨 거예요. 그 선을 넘으려던 건 당신 식구들이고요. 진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는 은영의 논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은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직감이 왔죠. 여보세요? 최은영 고객님이십니까? 여기는 그랜드 호텔 법무팀입니다.
호텔 법무팀이라는 말에 잠시 긴장이 스쳤지만 은영은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한지연 부동산 개업 행사 미수금 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결제 관련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고객님께서 해당 행사의 공동 계약자이거나 연대 보증을 약속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팀 직원의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은영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순 참석자로 초대받았을 뿐이고 행사 예약이나 추가 주문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제 서명이 들어간 적도 없고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저희 내부 기록과 CCTV 그리고 담당 직원 진술을 대조해 본 결과 고객님 성함은 결제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당일 현장에서 한지연 대표가 고객님께 결제를 강요했던 정황은 파악했습니다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은영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어요. 그럼 저에게는 더 이상 청구될 내용이 없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법적 책임은 오직 계약 당사자인 한지연 대표에게만 있습니다. 고객님께 신뢰가 많았습니다. 확인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은영은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는 확신이 들었죠. 주말이 되자 이번에는 진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신우이 지연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나 진짜 어떡해? 호텔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내용 증명 보냈어. 당장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안 내면 사무실 집기부터 다 압류한대. 나 이제 겨우 개업했는데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올케가 그날 긁어만 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진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자를 은영에게 보여주며 사정했어요. 여보, 누나가 정말 죽을 것 같대. 내용 증명까지 왔다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보태주면 안 될까? 은영은 읽던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님이 직접 사인하고 주문한 거잖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잔치를 벌였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어른이죠. 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도 명색이 신우이인데 신우이면 남의 돈 2천만 원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형님은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의 지갑을 사랑한 거예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죠. 그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저녁에는 시어머니 말순이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아, 너는 사내 대장부가 돼서 마누라 하나 설득 못해? 내 누나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희만 그렇게 발 뻗고 잠이 오냐? 그 독한 년한테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해. 집안 체면이 똥칠이 됐단 말이다. 진수는 수화기를 붙잡고 쩔쩔매며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은영이는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누나가 호텔이랑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자꾸 애먼 사람 잡으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전화가 끊겼어요. 주방으로 들어온 진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죠. 엄마가 화풀이 하시네. 친척들 사이에서 지연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너를 원망하고 계셔. 체면은 본인들이 깎아먹고 왜 저를 탓하시나요? 2천만 원짜리 거짓말을 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은영은 그릇을 닦으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분노에 동요할 마음의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수요일 오후 은영은 결단을 내렸어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지연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죠. 그리고 아직 탈퇴하지 않았던 단체 카톡방에서도 조용히 나갔어요.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이나 악의적인 폭언을 들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병원 동료들이 은영을 보며 한마디씩 건넸어요. 은영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안색도 밝아지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오랫동안 묵혀왔던 숙제를 끝냈거든요. 정리할 게 다 정리돼서 마음이 편하네요. 은영은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요일 오후 진수의 휴대폰으로 지연의 마지막 단말마 같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호텔에서 진짜 고소장 접수했대.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입금 안 하면 법원에서 보자는데 나 정말 무서워. 올케가 조금만 자비로웠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을 거야. 나 진짜 올케 평생 저주할 거야. 진수는 그 문자를 은영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은영은 손을 들어 거부했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형님이 내린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사전 동의도 없이 제 인생을 저당 잡으려던 사람들의 저주 따위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은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진수는 결국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입을 다물었어요. 금요일 저녁 은영은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증거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87통의 녹취록, 153개의 문자 캡처, 그리고 호텔에서 받은 법무팀 확인서까지. 모든 자료는 폴더별로 완벽하게 백업되어 있었죠. 만에 하나 그들이 다시 선을 넘는다면 이 자료들은 즉시 법정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은영은 파일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심의 불빛은 유난히 반짝였고 집안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죠. 이제 진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들을 도려내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은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말수는 친척들 사이에서 체면 타령을 하다 오히려 외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연은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 미수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며 끝까지 남 탓을 했지만 더 이상 은영에게 직접 연락할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진수는 거실에서 죽은 듯 침묵했고 은영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파멸을 시댁 식구들에게 안겨주며 끝이 났어요.